밤마다 이어지는 그 약하고 끊기는 소변 줄기, 그리고 선생님의 그 녀석이 서지 못하는 이유. 그 둘의 원인은 단 하나의 적입니다. 아니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 깊은 곳에 있는 배신자, 제가 질식시키는 자 라고 부르는 붓고 염증으로 가득 찬 살덩거리입니다. 바로 전립선 말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소변기를 쥐었자 젊은 시절의 힘찬 물줄기를 비참한 몇 방울 침묵 속의 굴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은 그것이 강철 같은 발기에 필요한 뜨거운 피의 홍수를 가로막아 바로 그 피와 쾌감의 길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무기를 탄알 걸린 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선생님께 그 반란을 진압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단 18시간 안에 그 흐름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수 있는 천연 무기, 어떤 과일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보고서에서 저는 진부한 조언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5가지 생물학적 무기, 내면의 적을 축소시키고 선생님의 잠자는 야수를 깨울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5가지 과일을 공개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채널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력감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남자들을 위한 작전 상황실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중 한 명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십시오. 그것은 좋아요가 아니라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여 출석 보고하십시오. 누가 전사이고 누가 그저 구경꾼인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무기는 작은 녹색 에너지 기계, 한겸증 수류탄, 바로 키위입니다. 자, 이제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우리의 첫 번째 무기는 한겸증 수류탄, 바로 키위입니다. 제가 처음 남성들의 무력감과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저는 잔인한 패턴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불평, 잦은 야간요, 하복부의 불쾌한 압박감, 약하고 끊기는 소변 줄기. 그것들은 항상 극적인 무언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들은 단 하나의 적, 바로 만성염증에 의해 조용히 조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전립선은 메마른 숲입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그곳에 던져지는 불씨입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조용히, 은밀하게 타오르다가 어느 날 숲 전체가 불타는 지옥으로 돌변합니다. 선생님의 전립선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며 부풀어 오르고 주변의 모든 것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요도를 질식시켜 소변 보는 것을 고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더 최악은 선생님의 그 녀석이 당당하게 포효하는데 필요한 쾌감신경과 혈류마저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옥불을 어떻게 끌까요? 약으로요? 그건 약자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물폭탄으로 불을 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바로 키위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키위를 그저 시큼한 작은 과일 정도로 여깁니다. 냉장고 뒤편에서 잊히는 존재.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키위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타민 폭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비타민 C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것을 먹을 때 선생님은 단지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항산화제로 가득 찬 수류탄을 불길의 한가운데로 똑바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염증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전립선을 자극하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테러리스트. 활성산소를 찾아내어 파괴합니다. 그 부기가 가라앉으면 선생님의 요도를 옥죄던 압박이 풀릴 것입니다. 방광에 가해지던 압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생님은 더 이상 화장실의 노예가 아니게 됩니다. 흐름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70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룻밤에 4~5번씩 깨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남자들. 저는 그들에게 매일 키위 2개를 습관에 더하라고만 했습니다. 단 2개, 몇 주 후 그들은 환자로서가 아니라 해방된 남자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밤새도록 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변을 덜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전직 임원이었던 한 신사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화장실에 묶여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위의 힘은 단지 비타민C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이섬유로도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는 선생님의 장을 위한 조용한 청소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은 호르몬 균형의 기초입니다. 선생님의 장이 깨끗할 때 몸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호르몬은 안정됩니다. 전립선을 포함한 몸 전체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질식시키는 자에게 가해지던 부담이 덜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키위는 침략자가 아닌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드럽습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몸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부작용도 격렬한 반응도 없습니다. 오직 느리고 꾸준한 치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드십시오. 스무디로 갈아 드십시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즐기시든 꾸준하게 유지하십시오. 치유는 하루 동안의 영웅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조용한 결정들, 약한 남자를 전사로 만드는 강철 같은 규율의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키위가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가 다음에 탐험할 무기는 아마 모든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만큼 작지만 연구자들이 남성의 활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의 가장 잘 지켜진 비밀 중 하나라고 부르는 항산화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무기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키위가 염증의 불길에 맞서는 수류탄이었다면 우리의 다음 무기는 정의 특공대입니다. 작지만 무자비한 전사들, 선생님의 남성성을 마지막 숨결까지 지키도록 훈련받은 자들. 저는 지금 블루베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김준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60대 초반.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에 지쳤습니다. 약한 소변 줄기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한 남자로서 쓰러져가는 느낌에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지 않습니다. 박사님? 그가 고백했습니다. 왕국을 잃은 왕의 목소리로 몸도 마음도 말이오. 저는 그에게 약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대부분의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결코 묻지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세포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립선 건강은 단지 전립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포 수준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이 항산화 전사들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그 작은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블루베리 하나란 알이 안토시아닌으로 완전 무장한 전사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생물학적 화학 무기이며 선생님의 가장 큰 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 겨냥하는 정형 신경 독소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바로 녹쓰는 과정이며 선생님의 전립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부식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전쟁 기계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블루베리 한 줌을 먹을 때마다 선생님은 단지 간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 세포 하나하나를 순찰하며 손상을 입히기 전에 활성산소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어 파괴하는 특공대 말입니다. 선생님은 나이와 나쁜 혈액순환과 만성염증의 불길에 따라 쌓이는 보이지 않는 마모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안에서부터 자신의 요새를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부산 자택에서 매일 아침 식사에 작은 그릇 하나의 블루베리를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헛된 희망이 아니라
군인의 규율로 그것을 했습니다. 2주 안에 그는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여러 번 깨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더 맑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다시 현재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몸에게, 자기 자신에게. 나중에 그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일이 한 남자로서의 제 느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지 전립선을 위한 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남성성을 위한 약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하복부의 불길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선생님의 하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 개선된 순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영양소, 그리고 전투 준비가 된 돌처럼 단단한 발길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피. 선생님이 의식적으로 몸을 가꾸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블루베리와 같은 음식을 선택할 때 선생님은 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신경 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나는 여전히 정복하고 싶다. 그리고 바로 그 사고방식, 전사의 사고방식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블루베리는 간단합니다. 맛있습니다. 오트밀에 넣으십시오. 요거트와 섞으십시오. 아니면 총알처럼 통째로 드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깨뜨릴 수 없는 의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작은 전사들은 나이와 스트레스가 조용히 갉아먹은 것들을 재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은밀한 수호자, 특공대원이라면 다음 무기는 중화기충 허치입니다. 그것은 고대적이고 상징이 풍부하며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회복과 세포 수리에 관해서라면 그것은 거의 다른 어떤 무기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제 왜 그 진홍색 에너지 기계가 현대 연구자들과 고대 치료사들 모두의 존경을 받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 그 진홍색 에너지 기계가 현대 연구자들과 고대 치료사들 모두의 존경을 받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석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류에는 무언가 매우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매우 남성적인 것. 그 겉껍질은 갑옷처럼 단단하고 거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힘을 써서 그것을 열면 수백 개의 반짝이는 루비색 씨앗, 생명의 보물 창고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제가 매일 함께 일하는 남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극기심 강하고 강인하지만 그 외면 아래에는 조용한 고통, 불쾌한 압박감, 그리고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싶다는 자신의 그 녀석이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고 싶다는 불타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수준에서 전립선을 회복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저는 종종 희망을 잃은 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놓치고 있던 무기입니다. 석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수세기 동안 전사들과 왕들은 남성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기계들을 가진 현대 과학이 마침내 그 고대의 지혜를 따라잡았습니다. 석류는 엘라그산이라는 화합물과 폴리페놀, 군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단지 선생님의 피 속을 목적 없이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추적 미사일입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직접 겨냥합니다. 바로 염증, 산화 손상, 그리고 조용히 선생님의 에너지와 발기 기능을 파괴하고 있는 호르몬 불균형 말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전립선 세포는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엘라그산과 폴리페놀은 지원군이며 손상된 성벽을 수리하고 불길을 끄고 침략자들을 파괴하기 위해 도시로 돌진하는 결사대입니다. 그들은 단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격합니다. 그들은 수리합니다. 70대에 은퇴한 목수. 손은 건물을 짓는 데 익숙했지만
몸은 무너져 내리고 있던 백성현 선생님. 그는 집요한 전립선 부종과 처참할 정도로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씨름한 끝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물은 그를 좀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간단한 것, 더 원시적인 무기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순수한 석류 주스 반잔이었습니다. 주스라고요? 그가 의심에 가득 찬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고작 주스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7일만 줘보십시오.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경이로움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단지 그 아래가 나아진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제 자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충동, 그 음탕한 욕망, 그게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석류의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은 전립선 조직 깊숙이 들어가 혼돈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부기가 줄어듭니다.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실망 속에서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에게 그것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욕망과 지구력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투 준비가 된 팽팽하고 돌처럼 단단한 발길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석류의 권능은 단지 전립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방위 무기입니다. 그것은 순환을 지원하며 이는 선생님의 그 녀석에게 더 많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며 이는 싸울 더 많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르몬 조절을 지원하며 이는 선생님의 욕망을 부채질할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의미합니다. 씨를 먹는 것은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주스는 이것을 쉽게 만듭니다. 단지 순수하고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몸에 과부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부드럽고 꾸준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석류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힘과 부드러움을 모두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다시 자신의 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돕고 선생님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기계가 아무리 인상적이라 하더라도 다음 무기는 더 놀라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달콤합니다.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즙 많은 한 입에는 비밀 화합물, 이중 첩자가 숨어 있어 소수의 음식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용히 전립선을 보호하고 순환을 증진시킵니다. 자, 이제 이 시원한 여름의 별미가 선생님이 여전히 누구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는 남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하지만 그 진홍색 전쟁 기계가 아무리 인상적이라 하더라도 다음 무기는 더 놀라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이중 첩자입니다. 그것은 달콤하고 상쾌한 여름 간식의 탈을 쓰고 선생님의 대열에 잠입하지만 그 안에는 암살자 군단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수박이라고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텐마루에서 드시던 그 과일 말입니까? 네. 그리고 바로 그 친숙함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자신도 그것을 얕봤습니다. 하지만 그 붉고 즉 많은 과육 속에는 놀라운 것, 바로 리코펜이 들어 있습니다. 네,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화합물이지만 시원한 물 폭탄 속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암살자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삶과 발기를 질식시키는 적, 전립선 내의 염증을 직접 겨냥하도록 훈련받은 전문 저격수입니다. 그 느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복부의 그 묵직하고 불쾌한 압박감, 그 약하고 끊기는 소변 줄기, 선생님을 잠식하고 있는 무력감을 매일 상기시키는 그것,
그것이 바로 선생님을 옥죄고 있는 질식시키는 자의 소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나기는 단지 요도만 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마저 조여 선생님의 그 녀석을 강철 기둥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뜨거운 대홍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무기를 녹슬고 쓸모없는 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온화한 말투를 가진 한민준 선생님은 좌절감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직 약물에 항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복잡한 처방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일 오후 커다란 수박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것에 없이 오직 강철 같은 규율만 필요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더 에너지 넘쳤습니다. 그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기대 안 했는데 훨씬 가벼워지고 묵직함도 덜하고 밤새도록 잘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밤새도록 잘 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질식시키는 자의 압박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압력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줄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흐름이 해방됩니다. 단지 소변의 흐름만이 아닙니다. 바로 피의 흐름입니다. 수박은 완벽한 이중 공격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공격 정화의 홍수. 그 극도로 높은 수분 함량은 마치 홍수처럼 작용하여 신장을 정화하고 염증에 기여하는 독소들을 씻어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끊기는 소변 줄기를 강력하고 부드러운 흐름으로 바꾸어 굴욕감을 씻어냅니다. 두 번째 공격, 리코펜, 부대 전개. 정화의 홍수로 기를 닦은 후 그것은 비밀 무기를 전개합니다. 이 리코펜 암살자들은 돌격하여 염증의 불길을 끄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스템 전체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개선된 순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전사들이여, 그것은 더 나은 산소 공급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호르몬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은 발길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발기, 더 단단하고 더 팽팽하며 선생님의 명령에 준비된 발기. 저는 남자들이 약물이 아닌 자연스럽고 끈기 있는 영양 공급을 통해 민감성, 성능,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박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드럽지만 효과적입니다. 친숙하지만 과소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선생님이 수박 한 조각을 자를 때 단지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선생님은 깊은 내면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해 첩자를, 암살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박이 치유의 문을 열었다면 우리의 다음 무기, 우리의 1번 무기는 그 문을 경첩에서부터 날려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것을 단지 일상적인 주방용품으로만 보지만 그것은 사실 자연에서 알려진 가장 높은 전립선 보호, 리코펜 공급원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조리될 때 그것은 하루도 차야 안 되어 선생님의 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 무시당한 붉은 무기가 선생님이 이제껏 가졌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후 통첩, 궁극의 무기를 격발하라 진부한 수다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경이로운 치유력이라고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군. 우리는 여기서 치유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를 재장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당신들의 부엌에서 녹슨 채 버려져 있던 그 궁극의 무기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들은 토마토가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들의 적 노아, 무력감은 당신들이 해답이 복잡하고 비쌀 것이라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이 강남의 진료실에서 쇠약해진 남성들의 육체를 해부하고 연구한 제가 이제 적나라한 진실 하나를 선포하겠습니다. 토마토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류탄입니다. 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군들,
권력의 정점에 섰던 CEO들, 전사들이 공통된 치욕을 안고 제 진료실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장이 파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복부 깊숙이 자리한 지휘본부, 전립선이 염증이라는 적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것은 악성 종양처럼 부풀어 올라 소변 줄기를 꽉 조여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고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것이 당신의 그놈에게 가는 연락망을 끊어버려 당신의 검을 썩은 나무 토막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저는 모든 연구를 뒤지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토마토야말로 이 적을 상대할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을. 왜냐고요? 라이코펜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학적인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라이코펜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살 특공대입니다. 몸속에 투입되면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곧바로 전립선이라는 전쟁터로 돌격하여 염증세포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선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을 끄는데 그치지 않고 견고한 성벽을 재건하여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지휘 본부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여기 99%의 남자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비밀 명령이 있습니다. 이 토마토 수류탄에는 안전핀이 있습니다. 그 핀을 뽑고 파괴력을 활성화하려면 당신은 그것을 격발해야만 합니다. 익혀야만 합니다. 열은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라이코펜 군대를 해방시켜 그 흡수력을 4배로 증폭시킵니다. 평범한 토마토 수프 한 그릇, 진한 토마토 페이스트 한 스푼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화약입니다. 거기에 완벽한 전달 물질인 올리브 오일을 약간 더하면 당신은 모든 질병의 싹을 불태울 준비가 된 생화학 네이팜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 마지막 전사, 82세의 노농 강대호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절망이 아닌 왕자를 빼앗긴 왕의 분노를 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룻밤에 5번씩 깨어나 고통 속에서 오줌 몇 방울을 쥐어짜는 것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의 검이 10년간 침묵하는 것에 신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지 비밀 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토마토 수프 한 컵,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후 그는 진료실에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쳐들어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는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포효했고 그 목소리는 아직도 제 방을 울리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다시 켜졌습니다. 다시 켜졌다는 것은 단순히 소변을 편하게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위험 있는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그가 방광이 터질 듯한 느낌 때문에 깬 것이 아니었다고. 10년간의 침묵 끝에 마치 깃발을 올리듯 자랑스럽게 강철처럼 단단하게 발기한 다른 무언가 때문에 깨어났다고 말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뜨거운 피가 하복부로 세차게 몰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에 올바른 탄약을 공급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토마토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시스템입니다. 파이프를 청소하고 공장을 재가동시키며 전사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이 무기고를 하나로 결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겸증 비타민 폭탄인 키위가 길을 열고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는 자살 특공대, 블루베리가 엄호하며 호르몬 반응로를 재점화하는 고대의 과일, 석류가 지원하고 수분 대홍수, 수박이 시스템 전체를 숙청하며 그리고 마침내 궁극의 수류탄, 토마토가 격발될 때 당신은 단순히 건강의 토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적의 군단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 전체를 행군하며 모든 저항을 분쇄하고 모든 찌꺼기를 쓸어버리며
남성성의 깃발을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세울 군단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숨을 쉬지 마십시오. 포효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통증, 모든 한밤중의 화장실행, 모든 의심의 순간은 항복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 경보입니다. 선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다음 한 입으로 시작하십시오. 과일 한 조각은 한 발의 총알입니다. 맥기니는 탄창을 재장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부엌을 무기 공장으로 당신의 육체를 막을 수 없는 전쟁 기계로 만드십시오.